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용병을 러시아에 보냈잖아요. 한 명당 한 달에 2,000달러씩을 받기로 하고 보냈답니다. 근데 러시아로 간 북한군들이 러시아 군복에 러시아 신발에 그렇게 전부 바꿔 입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들은 죽으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전부 러시아로 둔갑돼 있는데 어떻게 북한 군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17살 때부터 북한은 군대를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43kg, 키가 148cm 이상이면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북한은 징병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나가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그 문화적인 시스템? 그런가 봐요. 여자도 간다고 하는데요. 남자는 7년에서 10년으로 다시 늘어났다고 그러고 여자는 5년에서 8년으로 군 복무 기간이 다시 늘어났다고 합니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자꾸 그러더라고 거기도. 근데 왜 군대를 다 가냐? 군대를 갔다 와야 노동당에 입당도 가능하고 출세도 가능하고 취직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 간다는데요. 지금 러시아에 간 용병들 있잖아요. 그들은 특수부대라고 알려졌는데 그들은 잘 훈련된 정규군이 아니라 이제 새로 들어온 초병들 가능성이 높답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은 아깝잖아요. 훈련도 시켜놨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초병들 위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7살에서 18, 19살 그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총알바지로 보낸 겁니다. 이거를 부모들이 알고 오열을 하고 쓰러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주를 해서 집단 관리를 한다는데요. 이게 북한의 체제입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친송하고 북한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옹호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입을 딱 다물고 있을까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되짚어 볼게 1인당 2,000달러 받기로 하고 보냈잖아요. 저는 그 돈을 북한이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희가 4년 전에 트럼프가 집권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기름값이 1,200원대였거든요. 이유가 셰일가스였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셰일석유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암석에 있는 거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500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양이 매장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동의 석유나 이게 우리는 필요 없다. 앞으로 안 쓸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석유값이 폭락을 한 겁니다. 근데 사우디 등 중동의 석유값이 1리터당 90달러는 돼야 현상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60, 70달러라고 하죠. 그래서 사우디도 니움 도시 한다고 한 해 만에 하더니 지금 축소됐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때 멈췄던 세일가스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1,200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달러로 하면 3, 40달러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중동이나 러시아는 폭망합니다. 러시아가 빚이 좀 많잖아요. 근데 폭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에 돈 줄 돈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북한 군들만 억울하게 희생이 되고 돈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김정은이를 보면서 김정은이한테 90도 각도로 절을 했던 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위인들이 나와서 용병을 보내지 말라고 선언문을 낭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북한에 그렇게 돈을 퍼주고 북한이 넘어질라 하면 돈 퍼주고 이렇게 세웠으면 지금쯤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용병은 파병하지 말아라 이 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지기들 자식은 전부 미국 보내놓고 그래놓고 나서는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우리 죽든가 말든가 상관없다 그거지. 얘네들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오신 분입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갖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약 80년 지난 지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이승만의 판단은 옳았다 그겁니다. 박정희의 산업화는 옳았다 그겁니다. 근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서까지 뭘 잘했습니까? 우리가 인구가 그때 당시에 남북 합쳐도 3천만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5천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인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5천만이 넘어갈 동안 북한은 2,300만이 되네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남과 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다가 정말로 공산주의가 종북 세력이, 친북 세력이 득세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북한과 우리가 같은 말을 쓴다고 해서 한민족이라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문화 막시즘이 들어오게 됐을까요? 왜 김일성은 북한에서는 안 그랬던 게 남한에서는 문화 막시즘이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은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어떻게 17살짜리 아이들을 여자고 남자고 용병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민족이긴 하나 지금은 우리는 적대국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용병들이 우리한테 총을 언제든지 겨눌 수 있는 적대국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불안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걸 계기로 저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북주의자들 너희들이 그러잖아.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 김정은 만세를 불러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광화문에서 김정은 살인마 이렇게 불러야 그렇게 외쳐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면 큰일이 납니까? 왜 김정은이를 욕하면 큰일이 납니까? 대한민국에서. 왜 대한민국에서 광화문에 태극기를 걸면 큰일이 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문화 막시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작용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적화 통일되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용병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목숨을 돈으로 그렇게 사고 팔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고 김정은입니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턴가 내일부턴가 그 아이들이 총알바지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친북주의자, 정북주의자들이 용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야죠. 그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했으니 그들이 가서 용병으로 가서 러시아에 가서 용맹스럽게 죽으십시오. 그들이 가서 총알바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싹 가십시오. 어떻게 17살짜리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합니까? 니기들만 없었으면 북한이 진즉 넘어져서 걔들이 총알바지로 안 갔을 거라고 그겁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TV 하병숙이었습니다.